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하십니까? 요즘 많이들 하는 질문 중 하나죠. 비트코인 한 개에 우리 돈 6천만 원까지 치솟더니 지금은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박대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현상이에요. 네. 실체 없는 가상화폐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보이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주식하고 다르게 거래소별로 시대가 다릅니다. 네. 지금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를 보면은 지금은 개당 5,500만 원 정도의 거래 중입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1월에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네. 또 2월 중순에도 급등을 해서 역대 최고가인 5만 달러, 우리 돈 6천만 원을 깬 뒤에 지금은 다소 내려가서 하락과 반등을 계속하는 소강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다.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상당히 올랐고 이게 오른 상태에서 일종의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랬던 결과인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던 거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금처럼 실물이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바뀝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1일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혔고 이어서 테슬라도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구매 사실을 공시했는데요. 네. 이런 유명인이나 유명 기업의 지지 속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불과 19일 뒤인 지난달 20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 무렵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결국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요. 유명 인사의 발언에 따라서 이 전망이 달라지면서 가격도 크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직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네. 반증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처럼 거래 수단으로 쓰이려면은 아직은 좀 먼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이 불법 금융에 종종 사용되는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또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어떤 규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크니까 옐런 장관 발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과연 거래 수단으로 쓰일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일단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비트코인은 최근에는 그래서 거래 수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은 장신구나 전자부품 재료로 쓰여서 최소한의 쓸모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그런 쓸모가 있는가 이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배경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돈을 풀면서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무시했던 제도권 투자은행 일부가 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긍정론과 부정론 어느 쪽이 지배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 세계 부자 순위 1, 2위인 머스크에 이어 세계 3위 부자인 빌 게이츠도 논란에 가세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열풍에 현혹당하고 있다면서 이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머스크보다 자신이 돈이 적다는 점을 들면서 재치 있게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말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이 발언도 역시 시세에 또 영향을 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옐런 장관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고 다르게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요. 비트코인을 발행할 때는 전기가 많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인데요.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은 제한돼 있지만 그 발행 총량 가운데 아직 발견되지 못한 비트코인이 있고 새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복잡한 계산을 해야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비유적으로 부르는데요. 네. 초기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대한 컴퓨터 시설을 갖춰 넣어야 겨우 채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채굴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카드 가격까지 비트코인 시세와 연동해서 바뀌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전기 사용량도 막대하기 때문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그 전력 소비 지표를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이
아르헨티나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비슷하다는 예측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암호화폐 혁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탄소 중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탄소 중립 이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조만간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